얼마 전 아인슈타인 탐사선을 활용한 국제연구팀은 우주에서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너무나 극단적인 X선 방출 현상을 목격했으며 이 내용은 아카이브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고작 지구의 중력도 벗어나기 힘든 인류는 우주를 관측함으로써 130억 광년 넘게 떨어진 은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것과 은하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암흑물질이나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암흑에너지의 존재 등도 전부 다 관측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 빛인 가시광선은 전체 빛의 스펙트럼 중에서 매우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스펙트럼인 자외선이나 X선, 감마선, 그리고 전파 등의 다른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주를 관측을 해보자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우주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퀘이사는 퀘이시스텔라 라디오 소스라는 말 그대로 준항성 전파원이라는 뜻인데 1950년대 말에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처음 발견되었고 당시에는 일반적인 항성보다도 강한 전파를 내뿜는 이상한 천체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퀘이사는 단순히 하나의 별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우리 은하보다도 거대한 은하 크기를 지닌 천체이며 이런 은하 크기 전체를 집어삼키는 초거대 블랙홀에 의해서 발생하는 천체 현상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렇듯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X선이나 전파의 영역을 관측하면서 감마선 폭발이나 X선 방출 현상 등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천체 장비들의 발달로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이상한 우주 현상들을 하나씩 우리는 이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아인슈타인 탐사선을 활용한 국제연구팀은 우주에서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너무나 극단적인 X선 방출 현상을 목격했으며 이 내용은 아카이브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처음 발견되기 시작한 엑스레이 트랜지언트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X선 방출 현상으로 발견 당시에 그 원인을 알기 힘들었습니다. 엑스레이 트랜지언트의 중요 특징 중에 하나는 갑작스럽게 우주에서 밝은 천체가 등장하고 빠르면 수초 만에 사라지거나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현상인데 그 순간에 강력한 X선 복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의 관측 장비의 발달로 블랙홀이 탄생하기 직전에 중력 붕괴로 발생하는 감마선 폭발이나 중성자끼리 충돌하는 등의 자주 발생하진 않는 극단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엑스레이 트랜지언트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면서 엑스레이 트랜지언트의 원인이 그 세기나 지속시간 등에 따라서 감마선 폭발이 원인인 것인지 중성자 별끼리 충돌이나 블랙홀의 병합 사건인지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되었고 지금 와서는 관측되는 갑작스러운 X선 방출 현상을 거의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관측이 된 엑스레이 트랜지언트 현상인 EP241021A입니다. 2024년 10월 X선 관측 위성인 아인슈타인 탐사선에 포착이 된 이 신호는 우주의 특정 지점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의 X선 방출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그 세기뿐 아니라 신호의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100초 동안 지속된 X선 방출 이후에 X선의 세기가 1000배 이상 급감을 했는데 이는 기존의 중성자별 충돌이나 초신성 폭발이나 마그네타 중 그 어떤 이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신성 폭발이라기엔 X선 잔광이 100초나 지속이 된 건 너무나도 길고 마그네타 같은 중성자별의 병합 사건으로 보기에는 모든 파장에서 밝기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떤 모델에도 들어맞지 않는 너무나 이상한 일인 것이죠. 물론 이제까지 알려진 X선 방출 현상들도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를 직접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X선과 다른 다양한 전자기파의 변화를 통해서 일시적인 거대한 천체의 충돌로 발생한 것인지 초신성 폭발 같은 것이 원인인지 등에 대한 관측 내용을 설명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가 있었는데 X선 방출 현상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십 개가 넘는 시나리오에 모두 다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를 보인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연구팀은 이번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가상 시나리오들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간질량 블랙홀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태양보다 수천 배 무거운 중간질량 블랙홀이 존재하고 그 중간질량 블랙홀 주변을 돌고 있던 항성이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서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론상 이번의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소한 문제는 이 시나리오는 우주에 중간 질량 블랙홀이 거의 없다는 현대의 천체 물리학의 최대 난제 중 하나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 질량 100배 이하인 항성 질량 블랙홀이나 수백만 배 이상인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차고 넘치는 이 우주에서 오히려 이론상 가장 많아야 할 중간 질량 블랙홀이 관측이 안 되고 있는 현상은 현대 천체 물리학의 난제 그 자체입니다. 이런 난제 때문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진화한 게 아니라 우주 탄생과 동시에 탄생했다는 원시 블랙홀 가설이 등장한 것이죠. 하지만 연구팀의 시나리오 중 하나인 중간 질량 블랙홀 주변을 돌던 항성의 붕괴가 EP241021A의 원인이라면 이게 지금껏 난제로 남았던 중간 질량 블랙홀의 부재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의 위치에서 쉽게 관측이 되고 항성 질량 블랙홀은 동반성을 가진 경우가 흔해서 발견이 되는 반면에 중간 질량 블랙홀은 그 애매한 크기로 인해서 애초에 관측 자체가 어려울 뿐 실제로는 우주에서 가장 흔하다는 게 해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블랙홀은 애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 그림자를 볼 수 있게 해줄 요소인 동반성을 가지기가 힘들고 초거대 질량 블랙홀처럼 아싸리 엄청 거대해서 쉽게 관측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관측을 못했던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설이 힘을 얻으려면 이번 EP241021A와 유사한 사례가 더 발견돼야겠지만 말이죠. 이런 걸 보면 현대의 천체 물리학은 추리소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관측 장비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단서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 단서들을 이용해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우주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추리소설의 마지막 장에 있는 그 진실은 무엇일지 상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